이런 나라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진짜 와, 대단한 정당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실컷 관광하고. 무슨 말이에요? 국민의 아, 왜 계좌가 오류죠? 오류 아닙니다. 오류 아니고요. 네, 정확합니다. 계좌는 그대로 정확합니다. 계좌 그대로 정확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감님, 말만 하면 거짓말 믿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범죄자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대. 범죄자가 많아서 음주운전은 범죄자로 이제 취급하지 말지. 음주운전자는 과태료 내지. 왜 음주운전을 또 얘기한 겁니까? 지가 음주운전을 걸려서 범죄자가 되니까 음주운전자를 과태료로 끝내버리죠.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범죄자는 저들이 범죄자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범죄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우, 나 열받아 진짜. 우리 로니님, 우리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확실하게 대한민국은 이재명을 보내고 제가 그 이후를 이어받아야 윤 어게인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는데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미국을 다녀온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가서 놀다 왔습니까? 9박 10일, 10박 11일 놀다 온 거 아닙니다. 미국에 확실하게 인지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임으로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엔 도와줘야죠. 미국에서 도와주면 차기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후임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와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15 대리운전님이 문자가 왔네. 감사합니다. 우리 삼형제 아빠님, 아직도 이러니 국힘 지지율이 15%. 그리고 삼형제 아빠님, 지지율 좀 제대로 보세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니 5% 4%짜리도 있더라고. 여론조사가요, 여러분들 응답한 사람, 대답해준 사람이 4%래. 4%. 에?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1000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1000명을 전화해서 한 게 아니고 5%라면 2만 명 전화해서 그 중에 1000명한테 응답받은 거잖아요. 아유, 우리 손병루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병루님, 자, 다섯 번째.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진짜 윤 어게인, 우리 봄바다님 15% 국민의힘 지지율 나온 것이 뭐냐면 2만 명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2만 명이, 예, 저는 뭐 국민의힘입니다. 아이, 난 여론조사 받기 싫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아유, 싫어요. 전 받기 싫어요. 하는 사람이 19,000명이나 전화를 안 받은 거야. 전화를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1000명한테만 응답을 받았는데 그 1000명이 뭐예요?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이 그까지, 예, 이재명이 좋아합니다. 그 지지율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거를. 야, 아니 여러분들, 그 15% 국민의힘 지지율 나왔다는 것이 응답한 사람이 5%라는 것만 알아두라 이거. 5%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실명 거론 금지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우리 에피소드 2님 알겠습니다. 우리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상곤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님, 더블당 호남 95%, 수도권 41%, 이러니 고정 58%죠. 맞아. 예,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아우 민키님,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자, 이제 첫 번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0곡의 중에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자, 첫 번째 뭐냐?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필요합니다. 1년 지나 보니까 온통 이재명 대통령 자기 죄나 없애려고 했지. 그리고 온통 국민을 상대로 자기한테 다 전화래. 그리고 전화하면 어디다 전화해? 국민 여러분, 저한테 다 전화하세요. 어디다 전화해? 자기 전화번호를 공개하든가. 주유소 사장님 전화하래. 오늘부터 뭐예요? 아니, 주사기를 매점매석했다고 너만 혼자 잘 살면 되냐? 국민들 다 나눠줘야지. 아니, 지가 이 나라의 왕이야 뭐야? 왕이 온 백성을 다 잘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온 백성 평등하게 살겠다는 얘기야. 그건 뭐야? 재벌 총수 다 해체시키겠다.
그러니까 삼성이 봐봐요. 진짜 사상 유례 없는 이재용 사진을 아스팔트에 깔아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뭐예요? 야, 너네들 노란봉투법도 내가 승인 다 해줬는데 뭐 하는 거야? 야, 내가 총수들하고 같이 해외 다닌다니까 노조들 너네들 가만히 있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노조들이 40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40조. 성과급 40조 내놔라. 지금 4만 명이 시위를 하고 있대잖아요. 그리고 이재용이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고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야, 정말 윤 어게인 맞습니다. 우리 주구마오님 미안합니다. 우리 여기 오시지 말고 여기 오시지 마세요. 예. 우리 김 사장님 주사기 매점 매석은 잘못한 거죠. 저는 주사기를 어떤 한 사람이 매점 매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쌀은 쌀집에 다 있잖아. 예? 빵은 빵집에 있고 주사기는 주사기 공급 업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나프타가 부족하다니까 뭐라 그래요? 경기도에서 부족하면 강원도에 있는 거 빼다 줘라. 아니 지가 지금 여기 성남시 운영하는 거 뭐야. 여러분 대통령이 혼자서 뭐 강원도에가 부족하면요 경기도에 거 갖다 빼다 주라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러면 삼성전자 노조원이 40조 내놓으라고 한 건 정확하게 맞네. 재벌 해체하고 재벌 뭐야 다 국가 환수해. 그리고 노조원들 너네 노란 봉투법 있잖아. 야 8일 18일 일을 못하면 15조 20조 손해보는데 야 빨리 40조 내놔. 성과금 내놔. 왜? 삼성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쌩 깠는데 왜 돈 안 내놔? 왜 성과급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야 황창현 신부라는 사람이 또 오늘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노조원들이 너무했대.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해서 삼성 잘 되게 하고 주가 엄청 올렸더니 노조원들이 지금 돈 40조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40조는 회사에서 묶어뒀다가 나중에 30년 동안 분할해서 나눠 받으래. 야 그것도 야바이꾼이야. 야바이꾼 진짜. 멸군 감사합니다. 우리 척희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김 사장님 주사기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사기를 좀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 자본주의에서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럼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맞나요 진짜? 대통령이 온통 주유소 폭리취하지 마라 뭐 정말 열받아. 말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진짜. 자 우리 3089님 계엄이 내란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날 밤 10시 반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명확하게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에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 같아서 계엄령을 부득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통행금지를 한다던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계엄을 선포한 후에 바로 해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에는 국회에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고 그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부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혹시 된 사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잖아요. 딱 2군데 보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꽃도 보냈고 김어준 쪽에도 보낸 건 뭐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작되는 그런 그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매점 매석 하지 말라는 거. 왜 그 사람은 주사기 매점 매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까? 전한길 강사가 얘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까? 전한길 강사가 90만 배를 중국에 갔는지 미국에 갔는지 북한에 갔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걸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뭐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는 겁니까 지금? 각 장관 뭐합니까 여러분? 진짜 열받아. 계엄은 그냥 계엄이에요. 계엄은 그냥 계엄입니다. 예.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계엄군은 총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엄군은요 총을 휴대하고 가는데 계엄군은 총에 실탄을 안 넣어 갖고 갑니다. 실탄은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국회에 한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3089님, 계엄은 절차라는 게 있죠. 국회 통과는 필수인데 그건 뭐죠? 아니요. 국회 통과 필수가 어디 있습니까?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그거는 국회에 의례적으로 향후에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로지 뉴스만 보고 얘기했나? 우리 대통령 잘한 것 음주, 노래, 영어, 부인을 향한 따뜻한 외조,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켜. 음주는 했지만 전과 사범처럼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운전이 아니라 운전 자체를 안 했잖아요. 우리 킨조젤님, 윤석열 대통령은 운전을 아예 안 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전환길이 5.18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자요님, 제가 5.18 때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삐라로 갔습니다. 저는 뭐 제가 표현은 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북한에서 광주 사태 관련 삐라가 모조지로 해갖고 코팅돼서 왔는데 그 광주에서 학살하는 사진, 정말 리얼한 사진들이 저는 삐라로 봤어요. 와, 그거 보고 야, 이게 우리나라인데 왜 삐라로 오지? 저는 그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데서 살아가지고 삐라로 봤습니다. 광주 사태를.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야 광주 사태를 좀 성인이 돼서 봤겠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광주 사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70년대생인 분들은 광주 사태는 다 책으로 듣고 귀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잘 모르잖아요. 광주 사태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6.25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귀로 듣고 말로만 들은 사람들은 오바해서 들은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쵸?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킨조젤님, 할 거 다 하고 계엄 선포했습니다. 맞아요. 예, 할 거 다 했습니다. 우리 3089님, 왜 또 이렇게 많이 지우셨어? 아유, 조시나, 뭐야, 구리북동나라님 완전 퇴출시켜야 되겠어. 이분은 24시간 퇴출시키겠습니다. 왜냐면, 제 방송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욕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욕지거리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제가 전환길보다 나이가 많고, 또 살 만큼 살았는데 제가 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저는 이제 더 열 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법 논란, 검찰을 해체했잖아요, 여러분. 검찰 해체했죠. 4심제 만들었죠. 법 왜곡죄 만들었죠. 헌법재판관 26명으로 늘린다고 했죠. 그걸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국민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죄, 무죄면 무죄로 항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선거 관련 재판 2심에서 무죄 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환송했잖아요. 그거 잊어버렸나요? 차라리 파기 자판을 해가지고 딱 100만원만 때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 출마를 못하는 거였는데 그걸 두고두고 한이 된 거 아닙니까? 파기 자판을 해서 스스로 100만원을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재판하라고 주니까 이재명이 뭐라 했어요? 무죄 받은 거 왜 다시 또 항소하냐? 기둥뿌리 뽑히게 서민들 그 무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왜 항소하냐고 했는데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아니요. 그걸 법무부 장관한테 정성호한테 막 시부리더라고. 그거를 보고 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4심제도 만들어줬구나. 왜? 말이 틀리잖아. 1분 전에 한 말은 뭐야? 유죄 무죄 주면 왜 기둥뿌리 뽑히게 항소하냐 이거. 그러면 무죄 주면 우리 피해자들은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또 4심제를 만들어? 4심제 기둥뿌리 뽑혀 나간다면서 4심제까지 할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복역 중인데 이 사람은 4심제도 싫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대북송금 사건 완전히 취소해야 되죠. 그런 게 어딨어 진짜.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그러셨어요. 죄 없는 사람 많이 죽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검찰, YKK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말은 오만과 독선이죠.
김 사장님, 분명한 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아무리 상상을 동원해도 그거는 경험한 사람의 100분의 1밖에 모르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갖고 일본을 물렸다는 그 제목만 알지, 어떻게 해서 일본을 물리쳤고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드세가지고 일본을 물리쳤는지 새님처럼 있어갖고 일본 물리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만에 나타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려고 내란을 일으켰겠습니까? 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자유민주주의가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북한이 언제라도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정말 제가 오늘 말도 잘 나와. 정말 말만 듣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그리고요 1,000원의 후원도 필요하십니다.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배도 고픈데 내가 엄청 고파. 아유, 박순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순아님 어서 오시게.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쉬신 분도 있고 직업이 어느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르시지만 저는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 안전관리 부장입니다. 자그마치 제가 직장 생활을 4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1988년도에 시작했는데 저는 1989년도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한 정말 4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9개월 남았어요. 9개월 남았는데 9개월이 지나면 내년 2월 28일이 지나면 내년 3월 4월 지금이면 내년 이맘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물론 그 안에 저는 석방이 되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음 주에 2심 항소심 재판도 있는데, 항소심 재판 뭐예요? 28일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나왔잖아요. 그거 1년 8개월 나왔는데 2심에서는 1년에 집행유예 1년. 그럼 풀려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무죄잖아요. 뭐예요? 샤넬백 받은 것만 1년 8개월. 그거 뇌물 받은 겁니까? 그냥 선물 받은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샤넬백은.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무죄.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있어요? 그것도 무죄.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은 실패한 특검이잖아요. 그때 뭐 민중기인가요? 민문기인가 그 사람 한 명 있었잖아요. 야, 그 사람 진짜. 아유, 맞아. 우리 하늘정원님 말이 맞어요.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감입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잘 이제 앞으로 보시면 미국에 갔다 왔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다 얘기했죠. 그리고 서로 소통했죠. 그리고 주한미군 관계, 사드 관계, 친북 세력, 저 주사파 세력,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면회도 갔다 왔으니까 그 모든 것을 미국에 서로 공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은 장동혁으로 몰 수도 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검증을 해봤잖아요. 근데 다 거기서 거기다 이거지. 근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오늘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국회에 왔는데 확실하게 민주당에서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알렸다. 대북 송금 사건을 진짜 국정감사하면서 정확하게 돈 보내주고 북한에 보내줬다. 결국엔 이재명은 빼도 박도 못한다. 왜? 가짜라고 연어 파티만 얘기했는데 결국엔 연어 파티가 그 많은 사건을 어떻게 연어 파티를 뒤집을 수 있습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 그 연어 파티 한 번 했다고 대북 송금 사건이 그냥 통째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국마음이 안 오고 주한미국 대사 오잖아요. 미셀 박이 오잖아요.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최고,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우스코리아의 대통령으로는 최고로 쳤대잖아요. 왜? 언제? 2024년도에 인터뷰한 거 저도 봤어요. 근데 내치에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가 이재명 만났을 때 누가 숙청을 했고 누가 혁명을 일으켰냐. 그게 뭐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숙청한 게 뭐예요? 혁명은 민주당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혁명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숙청한 건가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왕따 당하구만. 우리 박영철님 내란
내 란게 내 순회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준이 돼야 오죠. 그건 모르죠. 모르겠어요. 우리 김 사장님 윤어게인 하시려면 틱톡 계정 삭제하세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우리 신용철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이 틱톡 계정 삭제하세요. 미국도 틱톡을 제재하려고 할 만큼 위험한 중국 기업의 어플인데 그걸 왜 포기 못할까요? 후원자가 달달해서 포기 못하실까요? 아니 후원자가 생겼어요. 저는 틱톡에 그렇게 동영상 관심이 없는데 15,000명이나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틱톡에 들어갔는데 뭐 김은국이 까라 박상민이 까라 온통 틱톡에 앉아서 누구야? 박시우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박시우.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은 뭐 춤추는 사람 엄청 많던데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산으로님 항공모함이 한강에 온다는 말은 전 처음 들어봐요. 저는 여기에서 처음 들어보는데 항공모함이 한강에 어떻게 옵니까? 못 오지. 네? 상식은 알고 대화해야 되죠. 대신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에서 미셀 박이라는 여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주는 그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부임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뉴스에. 근데 이재명은 제일 싫어할 거야. 왜?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던 주미 대사가 온다는데 좋아할 일이 있나? 없지.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반역자입니까? 우리 김 사장님 중국 기업들 어플 쓰실 거냐고요. 중국 기업 어플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벌써 9시 15분 두 번째 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지금 정상입니까? 우리 경제 잘 돌아간다면요. 삼성 반도체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면요. 근데 왜 삼성 노조원들이 왜 노조원들이 40조 내놓으라고 할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진짜 노조원이 맞다면 삼성이 수익을 그렇게 얻었다면 아니 40조가 아니라도 50조라도 줘야지. 15% 수익이 난 거에서 15% 달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왜? 근데 이재명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노조원 편을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는 거야. 왜? 내가 재벌 해체 직을 걸고 하겠다고 했는데 삼성이 너무 키워줬나?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흑자가 나니까 야 무슨 소리야. 이 40조 내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평택에 44만 명이 모였다는데 사실 맞죠 그거는. 아니 돈 많이 벌었으면 노조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야 너네들 노란 봉투법 만들어줬는데 빨리 챙겨. 왜? 지금은 노조 활동을 해서 그 손실이 나도 그 손실을 노조한테 청구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노란 봉투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협상하자. 40조 내놓고 우리 바로 일할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산으로님 많이 벌었으니 달라는 거지 적당히 재벌 해체를 언제 직을 걸고 김 사장님 찾아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삼성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도 엄청 그냥 막 몰아냈습니다. 진짜. 어머나 권태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권태수님 우리 6번째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권태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가구파님 아따 아저씨 왜 그래요? 가구파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구파님 왜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많이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100만 구독자라는 건 아세요? 100만 구독자입니다. 온통 100만 구독자가 되려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재벌 해체해야 된다고 얼마나 좌파들이 얘기했습니까? 노조원들이 맨날 재벌 해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도 했잖아요. 아우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유 방장님 참참 아유 어서 오십시오. 우리 995님 우리 찾아보니 없어요. 찾아보니 아니 찾아봤는데 없은 건 없다고 하면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찾아봤으니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네? 숭늉을 어디 가서 찾나요? 산에 가서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잘못 찾을 수도 있는 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8417님 윤어게인 덕분에 국힘 지지율 바닥쳐서 너무 고맙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계속해줘. 미안한 얘기지만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너무 잘했다. 대북 송금 사건
확실하게 인지해줬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 우리 김승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재님 감사하고요. 정말 민주당이 확실하게 대북 송금을 깠어요. 이제 더 나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어. 이제는 왜? 대북 송금 사건은 유엔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그냥 적절하게 해도 장동혁 대표는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정치를 많이 안 해봤잖아요. 뭐 3선 4선을 해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근데 야, 대북 송금 서영교가 너무 잘해준 거예요. 봤죠? 예, 봤습니다. 니오남이 봤죠? 봤습니다. 돈 줬죠? 예, 줬습니다. 어디서 줬습니까? 예, 뒷문에 가서 줬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줬습니다. 사진 있죠? 예, 있습니다. 아, 위증하면 죄 받는 거 아시죠? 예, 압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위증하면 죄 받는 것도 안다고 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걸 갖고 공소 취소가 가능합니까? 진짜 가능해요? 야, 정말 계속 중심 대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고파님, 이 아저씨 말씀은 곱게 하시는데 내용은 쓰레기. 아, 그렇죠. 우리 가고파님 말씀이 틀린 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뭐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거나 또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령을 처음 계엄령 선포할 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12월 3일 날 10시 반에 계엄령 선포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잤어요. 왜냐하면 좀 일찍 잤으니까.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일찍 잤어요. 근데 혹시 그 계엄령을 생방송으로 보신 분이 있다면 그걸 보고 어머 왜 내란을 일으키고 있지? 그 말을 했다면 그분은 내란이라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 보고 내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원 모두 다 계엄 해제하러 간다고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계엄 해제하러 들어간다 그랬지 내란이라 그랬으면 왜 국회에 가서 계엄을 해제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서가 담화문 발표하고 국회에서 해제하고 대통령이 계엄 해제 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내란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니 순서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럽니까? 아유 우리 권태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권태수님 오셨는데 생방송 봤고요. 김 사장님 그러면 보자마자 내란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귀 한번 해보세요. 아 맞아. 그때 처음에는 계엄 해제한다고 그러고 국회의원들이 막 국회에 가가지고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막 그 고민정의가 막 설레발치고 이준석이가 막 계엄 해제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우원식이하고 이재명이는 국회 몰래 담 넘어 들어간 건 아시죠? 그 대한민국의 리더 되는 사람들이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간 사람을 여러분들을 지지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김영삼, 김대중 시대의 그 사람들이었다면 진짜 담 넘어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리더는 정문으로 들어가야지. 국민들을 믿고 들어갔어야지. 좌파들 다 믿고 들어갔어야지. 근데 그렇게 들어가 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는 순간에 어머 개헌임이 내란이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우리 권미송님 노동에서 돈 벌고 있습니다. 저도 노동에서 하루 종일 제가 오늘도 일했어요. 오늘 새벽 5시에 나가서 월급 50% 깎이고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우리 권미숙님 낮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저도. 예, 그리고요 까무라니님 니들 가짜 우산 가짜 우산이요? 그죠 맞아요. 우리 봉하원님 말씀이 맞아요.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송을 안 보고 주워 들은 거예요. 그냥 내란만 들은 거예요. 내란 소리만. 사실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내란이라 그랬잖아. 그 순서를 보면 당연히 내란이 아니지. 누군가가 내란이란 말을 한 거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권미숙님은 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마카엘님 우리 마카엘님은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이야. 우리 방송 봤어요? 감사합니다. 전 잤어요. 그때 저는 잤어요.
우리 야 니들 우산 가짜 우산 중국산 모르겠어요. 저는 가짜 우산인지 진짜 우산인지 우리 그 오산에 전환길 강사가 강연하는데 가고 싶었어요. 가면 뭐 저야 전혀 축에도 못 드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저도 연단에 가서 마이크 들려면 딱 한 가지 하고 싶었어요. 저는 특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 노조원들 완전히 척결해가지고 삥 뜯는 건설 노조원들 진짜 그냥 다 쫓아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또 바로 다 나타났어. 그거 한번 히트 칠 것 같았는데. 대통령이 쿠데타를 합니까? 아니지.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제가 오늘 그냥 신나게 갑니다. 신나게 갑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재명이 혼자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는 그거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여러분? 뭐 주사기를 매점매석하지 말라고. 아니, 주사기를 매점매석했는지 국민이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먼저 설레발 치냔 말이요. 그리고 뭐 인천공항에서 돈을 달러를 뭐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책갈피에다 넣었냐고. 누구야? 박선원이가 얘기했는데 아니래. 책갈피에다 안 넣었대. 난 박선원 그 사람 되게 무서워. 그 사람은 말도 뭐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어. 제주도 방언인가? 제주도 사람인가? 말이 대한민국 사람 말이 같지가 않아.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말 같아. 무서워. 난 그런 사람 진짜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어. 뭘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박선원 같은 사람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국정원에 어떻게 근무를 했나 몰라. 난 궁금해 진짜. 안전관리 웃기네. 이런 사람이 관리하는 곳. 제가 3028년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안전관리 업무를 1992년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뭐 최근 들어서 했다고 하죠. 뭐 산업화 돼가지고 2000년도 넘어서 뭐 사고 나면 뭐 중대재해 나면 대통령 직보하라는데 저는 1992년도부터 안전관리 업무했어요. 대한민국에 1992년도부터 안전관리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래. 그리고 제가 산업재해 예방의 달인, SBS에서 방송하는 산재 예방의 달인도 나왔어요, 제가. 네? 근데 저는 정말 안전사고 예방에는 달인입니다. 달인 제가. 근데 제가 안전 얘기하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제가 안전 얘기하면 한 10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얘기하면. 노사협의체부터 시작해갖고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위험성 평가까지 하면 여러분 잠아서 안 돼. 그렇잖아요. 그쵸? 김 사장님, 제주도 비하가 아니고 제주도 목소리, 제주도 방언 목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 방언 얘기. 그걸 또 뭐 참 저렇게 얘기하면 열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 김 사장님 그래도 계시니까. 네. 우리 늘 행복한 맘님 어서 오십시오. 늘 행복한 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김 사장님, 그 불가능한 걸 하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죠. 차라리 그거. 우리 종렬고님은 뭔 약자예요 이게? 미 쌍비읍이 뽕나무 할 때 뽕인가요? 그거 그렇게 쓰고 싶나? 아니,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종렬고라는 분을 몰라요. 근데 제 얼굴 보고 그거 세 글자 하나 치고 싶어서 그거 치는 게 참 졸렬하지 않나요? 그냥 편하게 쓰시든가, 아니면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와 다름이 있구나 해야지. 내 생각하고 틀리네. 세상을 뭐 틀린 답만 찾고 사나? 다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다른데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 속에서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는 한 축, 그 다음에 저는 아니다, 계엄은 그냥 계엄이다, 내란 혐의는 지금 재판 중에 있으니 내란이 해서 형이 확정돼서 사형을 시키든지 그거는 끝나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국민들이 다 내란이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의 집 윤어게인 짱짱짱이에요. 곽현철님, 곽형정이야. 맞아요. 우리 김 사장님은 그래도 뭐 얘기를 잘 하시는데 김 사장님,
제가 말하는 건 다른 거고 민주당은 틀린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왜 욕을 합니까 저한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여기다 뭐 나쁜 놈, 뭐 너는 아직 정신 차려라, 정신병원에 가라.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해? 아니 틀리다고 내가 하는 말이 틀려? 뭐가 틀려?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진실로 얘기하는 거지. 왜? 다름을 인정해달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란령이 어딨어? 내란령이 참네 미치겠나. 난을 일으켰어요? 야, 참 별 얘기를 다 하시네 진짜. 우리 백옥공님 반말하지 마세요. 맞아, 반말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백옥공님 반말. 자, 지금 나라가 정상입니까? 정치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온통 이재명 떡거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유례없는 삼성에 시위를 하고 있고, 노조원들이 40조 성과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정말 황창현 신부는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 노조가 잘못하고 있대. 이 나라 망하면 어떡하냐고. 삼성이 망하면 이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저는 삼성을 겁박해가지고 삼성 경영권을 국가에서 뺏어갈 것 같아. 여러분, 삼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망하지 않는데 경영권을 국가에서 뺏어가면 어떡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재용하고 이재명하고 이름도 똑같아. 둘이 뭐 손 붙잡고 뭐 좋다고 주가 올려놨는데, 뒤로는 뒤통수 한번 딱 때리는 순간 이재용이 야 이거 아닌데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재용이 사진을 갖다 밟고 지나가는 뭐 전두환이야 뭐야 진짜. 예? 아니 광주 사태 거기 가면 전두환 비석이 있대. 그거 밟고 가야 민주화래. 아니 그러면 이재용 사진 밟고 간 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요? 그 사람들이 재벌 해체를 외치던 그 작자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 해체를 외치는 노조원의 표를 받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에는 노란봉투법의 첫 번째 삼성을 치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삼성이 이렇게 4만 명이 모여갖고 40조 내놓으라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회사든지 그 회사의 총수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거 밟고 지나갔고, 뭐 찌째용이래 찌째용. 와 정말. 와 정말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치 경제 야 이렇게 불안한데 주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만. 그러면 내가 그래서 열받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안 주죠. 60살. 난 이제 60살 되려면 9개월 남았어. 9개월. 60살 되려면 9개월 남았는데 국민연금 안 준다 그러지. 퇴직연금 뭐 1% 수익률 나는 거, 그 퇴직연금 다 걷어서 5% 10% 만들어주겠다고 하지. 그리고 뭐요? 치매 환자 전부 재산 국가에서 갖고 관리하겠다고 하지. 와 진짜. 아니 왜 대한민국 언제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 한 사람이 다 통제합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통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진짜? 아우 열받아 진짜. 아 우리 가고파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가고파님은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법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이라고 많이들 배우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출직 권력이 임명직 권력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대놓고 했잖아요. 그럼 임명직은 누구예요?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유, 일만 잘하면 누가 임명을 해도 나는 다 좋다. 열심히 일해라. 대답도 못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라. 1분 전에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1분 후에 저 얘기하면 진짜 나쁜 놈이다. 근데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아니 책임질 일을 무슨 책임질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도지사가 내가 언제 책임진다고 그랬습니까? 아나운서가 책임질 일이 있나 보죠? 나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책임진다 그랬어요? 라고 생방송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1분 전에 한 얘기 틀리고 1분 후에 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누가 임명해도 일만 잘하면 좋다. 일을 4년짜리를 더 배려했고 8년 10년 했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해라. 10년 동안 해라. 10년 하면 뭐 연임제 하겠다는 겁니까? 뭐야 진짜. 아우 난 열받아 진짜. 우리 참참님 동등한 잣대로 해주셔야 방이 클리해 진짜. 우리 근데 구구방송인들 입에 쌍욕 달고 사는데 이분은 젠틀하셔서 보기 좀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60대고 저도 이제 뭐 67년생이니까 근데 살아보니 남 비판하고 혐오하는 거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떤 돈을 보고 나는 이런 생각 나는 저런 생각, 이 돈 갖고 나는 빵 사 먹어야지, 나는 이 돈 갖고 과자 사 먹어야지, 나는 이 돈 갖고 우유 사 먹어야지, 그런 생각에 그거를 틀리다고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아니 부부가 대전에서 각자 차를 타고 여보 나를 따라와 해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당연히 신랑은 서울로 왔죠. 집이 서울이니까. 근데 마누라가 저 대구쯤 가가지고 여보 어디가 있어? 여기 대구까지 왔는데 여보 왜 걸로 갔어? 서울로 가야지. 그때 아 여보 우리 친정이 부산인데 당신 우리 친정집 들렸다 가야 되잖아. 왜 당신은 당신 집만 가려고 그래? 우리 친정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기는 친정도 가고 싶었거든. 그 뭐야?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린 거야. 근데 저보고 틀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다름이 있구나. 아 저 사람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담화문은 계엄령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 계엄령이 언제부턴가 내란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에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치가 무너졌잖아요.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니 국회에서 삼권 분립의 수장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파면하자고 뭐 탄핵하자고요? 아니 그런 제도를 어디서 만듭니까? 그 다음에 뭐도 만들어요? 공소 취소 모임?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전에 있었던 죄를 다 취소하는 모임을 만든대. 아니 그게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감사합니다. 인생 60이 다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생각이 그 모양이시지? 왜 생각이 그 모양이죠? 제가 우리 이분도 자주 오시는데 우리 국풍님 오늘 안 오셨어. 우리 국풍님 오늘 안 오셨어. 국풍 81님 오늘 안 오셨어. 국풍 81님 제가 감사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뭐 또 내일 오시겠죠. 뭐 내일 오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국풍님. 국풍님이 정말 최고 후원을 해주셨어 어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날 무렵에 이렇게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가 무너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억울하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편하게 제가 이제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많은 글을 써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목표가 좋아요 200명 받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딱 10분 우리 커피값 10분만 딱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자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진자님 후원해 주신 분 같아요. 우리 김진자님 후원 한번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욕을 합니까? 또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신 반말만 안 하시면 돼요. 뭐 이재명 좋다고 막 댓글 써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저 사람 머리가 돌았네, 또라이네, 뭐 정신병원에 가봐라. 그런 분 하시는 분들은 참 어리석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 제철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 자,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잠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우리 환타 좀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저 사람한테 후원 한번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후원 한번 해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한번 후원해주시는 분들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타는 언제 먹어도 저는 딱 좋아요. 아유, 우리 제철김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유,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얼마든지 존칭을 써주면서 이재명이 어떤 일을 잘했고, 베트남에 가서 뭘 잘했고, 인도에 가서 뭘 잘했는지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좌파들의 특성은 그냥 남 헐뜯기나 하고 잘된 사람 그냥 험담해가지고 그 자리에 어떻게 뺏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못 봤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한번 못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좌파들이 뭐예요? 다 그냥 썩 빠져가지고 새로운 자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시지만 매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매일 새로운 뉴스를 브리핑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오늘의 뉴스를 갖고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제가 요번 주까지는,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이 2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주 뉴스에 많이 나올 거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유대한민국 좀 진짜 썩어빠진 1년, 그걸 다시 되찾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제 사적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재미없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그 내용이 공통의 화제니까 우리 김 사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연을 하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댓글 달면서 그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마음, 그 진심만이라도 좀 있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네? 그쵸? 오늘만 해도 황창현 신부 2번, 이재명은 여러 번 곁에 있습니다. 수철. 감사합니다. 우리 개울가님처럼 봐봐요. 우리 김 사장님. 개울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참 이재명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론조사 이재명 60%?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정말 지지율 60%는 허구 아닌가. 근데 그 허구가 또 되는 사람 찍어줘야 된다는 게 참 모순이에요. 5%밖에 응답을 안 했는데 그 5% 된 것을 공개한다는 게, 그나마 우리 선거철 되면 2주 전부터는 이제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 법으로 30% 이상 응답한 것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박수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박수정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사장님은 제 얘기 이해를 했나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자꾸 몇 프로 하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대한민국, 진짜 자유대한민국이 맞나요? 아니면 민주공화국입니까? 여러분, 민주공화국으로 우리가 살았나요? 점점 국가가 개입한다고 하는데 국가가 아니고 이재명이 개입을 합니다. 온 국민을 5천만 국민을 이재명이 직접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전화하라 그러는데 어디로 전화합니까? 주사기 매점매석하면 어쩌냐고? 아니, 그러면 그걸 왜 대통령이 얘기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구입니까, 진짜? 에?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해야지. 아니, 국민 정말 무지한 가난한 사람, 무지하고 정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대통령이요, 내 말 좀 들으시오. 주사기 매점매석했는데 국민 여러분, 주사기 못 받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우리 B1C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재님, 여론조사 절반도 안 믿어요. 저는 매점매석 1시간째 1시간째 그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뭔 얘기합니까? 우리 김 사장님, 나는 요즘 참 힘듭니다. 뉴스를 보기도 싫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 제철김님 맞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은 후원 한번 하시고, 김 사장님은 후원 한번 하셔. 아무리 저하고 생각이 틀리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좀 마음이, 서로 한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한 게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대통령만 보고 딸랑딸랑 살았습니까? 언제?
아니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면 뭐 과징금을 뭐 수배 뭐 물린다 그러질 않나. 뭐 음주운전하면 뭐 과태료로 때린다고 하지 않나. 뭐 지가 운전에 걸려가지고 그랬나. 아유 정말 열받아.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살자. 안 죽나. 아 저는 이재명 얼굴도 보기 싫어요. 아유 맞아요. 우리 참참님 말씀처럼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그냥 그 좌파 욕하는 게 그냥 싹 사라집니다. 제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국가 개입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치꾼이 잘못됐대요. 나라가 못 사는 거고 나라가 잘못된 건 정치꾼들이 잘못됐대. 정치꾼들이 잘못된 거는 정치꾼을 잘못 뽑아서 그렇대. 저들이 서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PW1님 아유 응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제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는 반드시 저는 무죄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석방이 돼서 김건희 여사하고 석방이 돼서 두 분은 미국으로 망명 가고, 그리고 이재명 혼자 개딸들 좋아하는 민주노총 좋아하고 한국노총 노조원들 좋아하는 삼성전자 성과급 40억 받아내든 재벌 다 없애고 대한민국 하향 평준화되게 만불 시대로 가게.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값 올라가, 환율 올라가, 국가에서 달래려고 돈 또 풀어줘.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는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멸망. 결국에는 뭐예요? 북한하고 손잡고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이성계도 고려 조선을 만들었는데, 또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이승만 초대 정부가 만들었는데 이재명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안종진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안종진님 오셨는데 격하게 제가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 사장님은 이제 가신 것 같아. 아유 다행히 김 사장님은 가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맞는지 자유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민주공화국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보면 알잖아요. 김정은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나이 먹은 사람이 꾸부져갖고 다 쓰는 거 못 보셨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전 국민이 다 따라야 되나요?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그게 열받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우리 해주한님 공감합니다. 저도 정말 난 그 사람 얘기하는 것도 보기 싫어요. 근데 잘 갔어요. 근데 인도에 가서 어디 사찰에 들어가갖고 신발 벗고 어디 참배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근데 신발을 벗었더니 김혜경이하고 키가 똑같아. 신발을 벗었더니 김혜경하고 키가 똑같아. 아니 신발이 얼마나 높은 신발을 신고 있는지, 특수 신발인지. 왜 맨발로 들어가야 되니까 맨발로 김혜경도 맨발, 이재명도 맨발 하니까 키가 똑같아. 그거 나오더라고. 우리 권선우님 우리 권선우님은 왜 욕을 하십니까? 내가 조카예요? 난 조카 아니요. 그렇게 욕을 하면 지워지니까 욕 비스무리하게 하고 그냥 갈 것 같으면 참 세상 사는 게 참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 하고 뭐 불나방이야 뭐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나는 이재명이 좋아요 하고 다 저기 행주산성에다 뛰어내려야 되나?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무지하다고 그래야 되나, 무모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않나요? 우리 권선우님 그 한마디 난 너무 웃음이 나와서 말을 못하겠네 진짜.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채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를 그렇게 하고 싶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실력으로 대통령이 됐고 정상적으로 대통령 2취임식도 하고. 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내고 탄핵으로 그냥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예산 누가 깎았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예산을 국회의원이 깎았고 국회에서 깎았다고 하잖아요. 아니, 국회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국회에 있는 누군가가 요거 까! 야, 빨리 해! 너네들이 가서 국회에 가서 의결해! 그거 누가 시키는 겁니까? 누가 시켜요?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왜 갔다 왔어요? 대표 자격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때 당시 대표는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이 하고 국회에서 했다 그러면 국회의원 다 싸잡아서 욕먹는 건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요, 선량한 분들 많아요. 설사 전라도라도 지역구에서 정말 지역을 좀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많아요. 저 완도에 있는 80 먹은 노인네 빼고, 네? 그런 사람 빼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 열받아요. 그죠? 권선우 같은 사람 쫓겨났어. 이게 쫓겨나도 볼 수는 있나 모르겠네. 볼 수는. 예, 얼굴 나오면 구역질이 나옵니다.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알고, 아니, 주사기 매점매석한다는 것을 대통령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 주사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의료업체 아니에요? 의료 가게, 그 다음에 의료품 판매하는 데가 주사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그 사람들 완전히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을 거예요. 왜? 몇 배의 과징금을 물려라! 그 다음에 세무조사해라! 그러면 이제 주사기 없는 그 의료기기, 병원 앞에 가면 의료기 판매하는 데 많잖아요. 거기에 어떤 데는 10개밖에 없는 데서 우린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데는 100개가 있어. 당신 매점 매석했구나 해서 그냥 세무조사 때리면, 야, 그러면 100개 있는 데가 10개 있는 데다가, 야, 너네는 요건 그냥 줄 테니까 내가 50개 갖고 너 50개 가져. 그래서 우리 공평하게 팔자. 또 내가 안 팔리고 너 팔았으면 또 내가 넣어줄게.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자본주의의 어떤 그 장사의 그런 기준이 맞나요? 야,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한다는 게 참 치졸하다는 얘기예요. 그 SNS에 뭐 새벽에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래 놓고 그런 매점 매석하는 사람은 과징금을 물려라? 그리고 뭐요? 가짜뉴스 허구한 얘기하는데, 왜? 대한민국이 범죄자가 세계에서 이렇게 많아요? 나는 범죄자가 아닌데 왜 대한민국에 범죄자가 이렇게 많아요? 범죄자가 많은 세상? 그러면서 진짜 못할 말만 그렇게 싹싹 빼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난 열받아. 아주 얼굴도 보기 싫어. 그래서 우리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이런 발언들이 너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발언들 보셨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줄 안 되더라. 김문기도 모른다고 하지를 않나. 윤석열 대통령 1월달에 재판 받을 때 무기징역 때리고 징역 5년 때릴 때 일본 가서 드럼 친 거 아세요, 여러분들? 신났다가 막 드럼 치고 혼자 누구하고? 일본 총리하고. 그 다음에 김문기 돌아가실 때 또 TV 나오고. 완전히 이게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어. 난 이재명 대통령이 친구예요. 이만한 사람이 어딨다고. 이만한 사람? 우리 곽현철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잘 아시는 분이네. 이분은, 밥 먹고 다녀요. 저 밥 못 먹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곽현철님, 이재명하고 밥은 한 숟갈 떨어보신 분인 것 같구네. 그렇게 믿으면 되나요? 우리 곽현철님은 이재명하고 밥 숟갈 한번 들어본 사람 같아. 표현이. 그런가요? 맞나요? 네. 저는 싫습니다. 난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싫고요. 그냥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오리엔트 시계에서 대통령 출정식 했다고 막 떠들더라고요. 지금 오리엔트 바이오로 바뀌었는데 그 회사가 아니에요? 곽현철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에? 내가 이재명 대통령 나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이재명하고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만한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곽 씨는 나가야 돼. 곽 씨는 나가야 돼. 난 저 사람을, 그 이재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나가야 돼. 어머나!
아유, 국풍 81님 오셨네. 아유, 우리 국풍 81님, 제가 언제나 오시나, 제가 인사 한번 드리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절이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아유, 우리 국풍 81님 그래도 와 계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죄명이 친구 아니죠, 동생. 아유, 우리 국풍 81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게 보이는 데 같으면 저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뭐 저보다 연대가 좀 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진심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리고 이재명 꼴도 보기 싫어요. 사실은 얼굴도 보기 싫고요.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은 절대 친구해서는 안 되죠. 그쵸? 아니 우리 저기 곽현철님은 뭐 친구냐고 하면 난 친구 안 했어요. 한 번도 친구 안 해봤거든. 네, 오늘 토요일이에요.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오늘도 일했어요. 오늘도 일하고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곽현철님 세월호 침몰한데 세월호 침몰한 팽목항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바야흐로 2001년도 6월 6일 현충일 날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조도 앞에 있는 죽도의 섬에 가서 보물이 250조 원이 있다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빠지선을 그때 뭐냐면 그 서해 페리오 침몰할 때 서해 페리오를 인양해서 끌고 간 그 바지선을 빌려가지고 그 바지선 바닥에다 빨간색 양탄자를 쫙 깔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리무진 버스 4대를 동원해서 주주 4대만 한 30명씩 타면 432 120명 정도 되죠. 그 120여 명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모시고 저 팽목항 죽도까지 갔어요. 보물 250조가 나온다고 해서 주주들을 거기서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2001년 6월 6일날 그리고 바닷물을 막고 여러분들 바닷물 어떻게 막는지 아세요? 시트파일을 바닷물을 20m 되는 거를 2km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중으로 6m 간격을 막고 가운데다가 모래를 채워서 그라우팅해서 물이 안 새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퍼냈습니다. 그 많은 물을 일주일 동안 펐어요. 야, 그 바닷물 속에 보물이 250조가 들어가 있다 그랬거든. 걔 바닷물을 다 펐어요. 그걸 제가 총감독으로 갔으니까 그때 2001년도에 바닷물을 다 펐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나온 게 있어.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그 안에 고기가 장어 엄청 많이 나왔어. 우리 평화하몽님 어서 오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마카엘 영수님, 우리 국풍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팽목항 앞에 조도 앞에서 보물 250조를 건지러 가서 6월 달에 기공식하고 10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0월 15일 날부터 10월 30일까지 보물을 이제 캐는 작업을 하러 또 내려갔어요. 제가 내려갔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해양경찰에 의뢰를 해가지고 먼 바다에 해양경찰이 지키고 위에는 헬기 띄우고 그 다음에 세콤 S1 그 용역들 대고 KBS 방송국들이 돼서 다큐멘터리 찍고 그래서 실제로 보물을 이제 캐러 갔어요. 제가 현금 1억 들고 갔고 그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이제 실제요. 곽현철님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소드 주가 조작하는 에피소드 뭐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 그때 그 3회 인더스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주가가 14번 상한가 쳤어요. 그때 14번 그때가 주가가 30%가 아니라 15%대였어요. 네. 곽현철님 왜 그러셔. 곽현철님 그러지 마시고 네? 곽현철님 그렇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건 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표현은. 근데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 본인이 그렇게 보내고 나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커피값을 보내주면 좋지, 그걸 18원 보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 나 뭐 이재명 미워하는 사람 내가 18원 보냈다. 그거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합니까? 아니잖아. 그쵸? 우리 곽현철님, 그건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제가 곽현철님이 어느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내란 혐의는 아직도 무죄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1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4심까지 해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퇴임할 때까지 확정이 안 나는 겁니다. 예? 그쵸? 아유, 고맙습니다. 자, 5번째,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 다 따라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도록, 이재명이 뭐 얼마나 잘했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재벌 해체한다는 얘기나 했었고, 대통령도 죄 있으면 조사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감옥에 가야 된다고 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자기 죄를 없애는 그 상식을 뛰어넘었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난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곽현철님, 아유, 미안합니다. 우리 곽현철님 먼저 한번 해주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곽현철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곽현철님이 오늘 또 토요일이고 제가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한 달 되는 날. 그리고 우리 10분이 오시면 10분이 뭐 1,000원도 해주시고 2,000원도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많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곽현철님부터 10,000원 후원해 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풍 81님처럼 진짜 진심이 아닌 우리 곽현철님, 아유, 진짜 미안합니다, 우리. 자, 6번째 뭐 있습니까? 진실이 뒤집히고 있나요? 진실이 가짜에 뒤집히고 있는 거 보셨죠? 지금 대장동 사건에 뉴스 터트린 사람 포상을 했나봐요. 옛날에 이제 연말에 기자상 같은 거 하잖아요. 대장동 사건 이슈에 포상했는데 포상한 사람도 이제 상을 취소하래. 대통령이 되니까 별걸 다 취소해. 4.3 사건에 4.3 사건에 뭐 유공자도 다 취소를 시키고 온통 광주 사태 것만 포상을 준대. 이재명도 포상을 받았나 몰라 진짜. 아유. 곽현철님, 아유, 미안합니다. 우리 곽현철님부터 해달라니까 여기서 또 헛소리 하시면 미안합니다. 아유, 그리고요, 사건 해석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지난주 2주 동안 서영교하고, 누구요? 민주당의 한 명 누구지? 박선원. 박선원하고 서영교하고 엄청 2명이 다 쌍방울에 서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 쌍방울의 부회장이 하도 닥달거리니까 판결받은 내용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재판받은 내용을. 재판장에서 내가 다 불었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증이 아니잖아요. 왜? 판결받은 내용으로 얘기한 건데 그건 위증이 아니잖아요. 근데 서영교는 그걸 위증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법원에서 얘기한 것이 위증이에요? 아니면 국회에서 한 게 위증입니까? 그래놓고 국회에서 얘기했다고 위증죄래. 그러면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지. 서영교랑 이번에 법사위원회에서 그 쌍방울의 그 부회장이 얘기한 것을 위증죄로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이거는 대북송금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그건 또 왜 물어봐. 왜 돈을 보냈습니까? 예, 대북 대가입니다. 방북 대가. 확실하게 그냥 꼭지를 찍었어요. 그러니 그 내용이 전 세계에 다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장동혁 대표가 몰랐겠습니까? 미국 가서 그거 못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확실하게 민주당이 이번에 6월 3일 말은 설레발치지만 6월 3일 날 한번 보자 이거지.
그래서 장동혁 대표 뭐 물러가라, 뭐 홍준표도 물러가라, 뭐 누구야, 그 박재균가 정재균가 뭐 정재균가 정규재죠, 정규재. 그 나이 많이 드신 분인가? 그분이 아유, 우리 윤강호님, 나 왜 그래?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은 호구인가요? 이상한 말만 하시고 요점 흐리는 가짜 뉴스를 교모히 섞어서 진실이든 말씀하시니 67년 걱정되네요. 밥은 먹고 다니세요? 우리 곽현철님 또 제가 어떤 말을 했다고 곽현철님 제가 퇴출시키겠습니다. 곽현철님 댓글 달지 마세요. 댓글 달면 제가 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참 저는 우리 하늘정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을 대통령이 얘기라고 한 사람 정말 웃기는 짬뽕이요. 그리고 제발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확정됐는데 이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 모임을 한다고요? 그걸 믿는 저 민주당 사람들 난 미치겠어. 난 아주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7번째 보겠습니다. 7번째 뭔지. 7번째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서민들 좀 살림살이 나아지라고 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주유소에 폭리 취하면 내가 다 안갚음 해주겠다. 그런 뉴스나 했지. 진짜 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죠? 대기업들 불러다가 야 너네 사람들 채용해. 그러니까 막 기업마다 5개년 계획을 짜가지고 5년 동안 우린 이만큼 채용할 겁니다 라고 설레발 쳤는데 왜 하필이면 5년 동안 상황 봐가면서 채용한답니까? 지금 기업에서 사람 채용합니까? 온통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고졸 생산직만 채용하는데 대학 나왔는데 난 고졸인데 대학 나왔는데 고졸로 좀 어떻게 채용해달라고. 아니 그런 뉴스나 나와 지금. 그게 뭐야? 아니 이재명이 기업체한테 법인세 인상해놓고 세금 인상해놓고 기업 잘되라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기업 잘되라고 말은 털지만 법인세 올려놓고 기업 잘되라고 주가 올려놓으니까 노동자들이 노조원들이 데모해가지고 이재용이 사진이나 그냥 밟고 다니게 하고 양면 전술 아닙니까? 양면 전술. 그거 이제 안 보이나 봐요, 진짜.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국풍81님.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 사칭범이라 뭘 몰라도 그런가 보네. 우리 김승재님. 쌍방울 번지를 잘못 파악했죠. 박씨, 서씨, 쌍방울은 각자 달고 다니는데 어디서 헛소리를 치시나. 아유,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8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8번째 제가 만들어 놓은 8번째. 자, 8번째는 뭐예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표현의 자유를 왜 억압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말 헛소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뭐 다 비하하는 발언했다고 검찰이 잡아갔습니까? 아무도 안 잡아갔습니다. 문재인 때도 안 잡아갔어요. 왜 이재명 때는 가짜 뉴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면서, 아니 자기가 얘기한 거는 진짜고 남이 얘기한 건 다 가짜입니까? 툭하면 붙잡아가고 쇠고랑 채우고. 예? 이진숙 그랬죠. 전광훈 목사도 붙잡아갔죠. 손현보 목사도 붙잡아갔죠. 그리고 또 누구 이제 대상자가 누구 있습니까? 권성동 그냥 붙잡아갔잖아요. 야, 근데 강선우도 붙잡아갔어. 강선우도 붙잡아갔습니다. 강선우. 그리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붙잡아갔고. 근데 이재명도 붙잡아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왜 재판받아야 된다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왜 본인이 대통령 되고 본인은 재판 안 받죠? 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해대는 거 보면, 아니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아유 그래 뭐 이재명이 뭐 잘하겠지 그리고 넘어가는데 본인이 하도 내질러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리고 가족 간에 그런 싸움박질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고 뭐 가짜 뉴스를 왜 선동하냐고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진짜 맞아요. 모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이 다 돼야 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쉬는 날이면 제가 오산도 가야 되는데 아유 저는 토요일마다 일해요. 일요일은 또 하루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9달만 있으면 제가 이제 정년퇴직합니다. 이제 정년퇴직하면 어디라도 갑니다. 제가 어디라도 맞아요. 대통령 모독죄 없애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욕을 해놓고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박근혜 대통령 욕을 제일 많이 했어요. 문재인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한번 그때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게 결국에는 문재인하고 등을 돌리고 결국에는 문재인한테 졌잖아요. 그 지금도 문재인하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우리 국풍 81님이 맞아. 화장실 가기 전에 온통 그 저소득층 무지한 사람들 표플리즘 표 박아가지고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이게 아니거든. 근데 본심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되든 말 되든 그건 관계가 없을 것 같아. 왜? 이미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딱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잘 살지 않더라도 통제만 잘 해놓으면 왜 우리나라 질서 그 다음에 그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 왕 딱 잡고 있어봐. 대통령 4년 연임제도 하고 그러면 그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야 여론조사 좀 어떻게 해봐. 맨날 내 지지율 60% 70% 좀 한번 해봐. 그렇게 해놓고 4년 연임제 하면 어떻게 해요. 이민 가든가 해야 돼. 맞아요. 그걸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곽현철님 윤석열 이때 표현의 자유가 있었나요? 카이스트 졸업식 때 얘기했다 끌려가 나갔어요. 권성동도 그 사람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청주에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있는 데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죠? 저 봤어요. 입틀막에 끌고 나가는 거 봤어요. 저도 그 쇼츠도 올렸어 제가 옛날에. 근데 그거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저 부산에서 그 피습 당한 거 있잖아요. 그걸 테러범으로 한대. 박선원이가 그랬나? 그게 무슨 테러범이야. 테러범으로 하면 뭐 국가 영웅이 되는 거나 역사에 남겠지. 이재명은 테러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참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육 모두 싸나요? 우리 곽현철님은 제가 퇴출시켰습니다. 곽현철님은 퇴출시켰습니다. 이제 퇴출시켰어요. 우리 곽현철님은 너무 좀 비하하는 말씀을 좀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이정민가 하는 그 헌법재판소 그 소장이었죠. 뭐 죄가 차고도 넘친다고요? 아니 그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첫마디에 죄가 차고도 넘친데 그 여자 뭐 어디 나옵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뭐 스위스에 뭐 수조 원을 갖다 놨고 뭐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몰래 카메라 막 들이댄 거. 야, 난 그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잖아요. 그 비선 실세라고 하면서 몰래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거기서 최순실이가 뭐 얘기하는 거 다 몰래 녹음한 거 그거 공개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공동체 뭐 했습니다 했고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 꼴 똑같이 김건희 여사한테 어느 목사인지 모르지만 시계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차고 그리고 그냥 카톡에다가 뭐 여사님 해놓고 적어서 그 관저까지 들어가서 야 시계에 몰래 카메라 들이대고 두근두근 하면서 몰래 거기서 아유 여사님 제가 샤넬백 갖고 왔습니다. 그래놓고 몰래 촬영하면서 그러면 아니 샤넬백을 갖고 왔는데 뭐 누구 몰래 카메라 이거 안 돼
뭐 이거 갖고 가 그래야 됩니까? 어느 누구도 선물을 갖고 오면 아유 이런 걸 다 갖고 오셨냐, 누가 해도 금덩어리를 갖고 와도 아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됐든 다 예의상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몰래 카메라 찍어서 그런 정말 간첩 같은 사람들이 다 선동질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됐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됐지. 야, 난 열받는 거예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귀 한번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뭐 어디 세탁실인가 뭐 거기 가면 최순실이가 막 지시하고 뭐 하는 거, 야 그걸 언론에다 띄워가지고 막 국민 여러분 이게 대통령입니까 하면서 막 탄핵 바람 불고 그냥 청와대 밀려가고, 그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때 뉴스도 나오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내가 대통령을 물러나면 끝나겠지 했는데, 그걸 또 뭐 징역을 뭐 20년인가 30년인가 해가지고 그냥 응? 와 정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게 이제 전한길 강사가 한 얘기처럼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사람들, 중앙대학교에 장학금 준다고 해서 간 사람, 과연 그 장학금이 어디에서 준 장학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장학금이. 아니 뭐 장학금이 뭐 누가 후원해 주니까 장학금이 있는 거지, 장학금이 그냥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어느 후원단체에서, 삼성에서 후원해서 삼성에서 장학금 준 사람들 나중에 스카우트해서 삼성에 간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후원한 거 아세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후원을 했어요. 등록금 대줬어요. 그리고 졸업하면 군대로 데려갔습니다. 후원하는 데서. 근데 중앙대학교에 아니 조총련에서 후원 자금 줘가지고 누구한테 줬는지 그 사람한테 계속 파이프 꽂아놓고, 그 사람이 크면 거기다가 야 너 북한 한번 와, 우리 아바이 수령한테 와, 너 우리 김일성 장군께서, 우리 김일성 주석이 당신 장학금 준 거야, 와서 큰절해. 그리고 앞으로 너는 우리 인민의 아버지로서 우리 말을 따라. 그거 아무도 모르게 만약에 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장학금으로 받았다면. 이재선의 말이 생각납니다. 너는 공작금 받았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형님 입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장학금, 또 중국에서 투자해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투자해주고 장학금 보내주고 그 명단 받고, 그러면 그 명단에 내 새끼들이 어디 있나 그걸 다 보고 거기다 파이프라인 꽂아가지고 야 한번 초대하고, 북한에도 한번 가서 야 너네들은 거기 가서 생활 제대로 하되 정부 좀 보내.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척결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간첩법도 통과 안 시키는 저 국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건데 지금 이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 목사 자식도 북한 왕래한 차이. 근데 그 김건희 여사한테 몰래 카메라 들고 가서 차내백 들고 간 사람, 목사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그분도 한동안 아주 영웅심리로 했는데, 야 지금 그거는 아니잖아요.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서 촬영했다는 얘기는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몰래카메라에 한번 걸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지만, 어떤 향락가에 가서 몰래카메라에 걸렸잖아요. 그걸 뭐 누가 촬영을 했냐. 근데 결국엔 몰래 촬영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그죠? 우리, 최자영이구나, 맞아. 우리 노치웅님, 맞습니다. 우리 최자영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의도가 불순한 거 아닙니까? 난 그런 사람을 죄를 안 주고 참,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영웅이 되는 사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고 뭐 끌어내야 된다고 재판받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그냥 국회에서 빵빠레 물리면서 그 전임자들하고 악수하면서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왜 문재인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이재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뭐 광화문에서 그냥 대통령 임명식을 하지를 않나. 와, 그런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이준석도 장학금 하버드 졸업장 없이 선거 사기했죠.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안전관리자 후임 쫄병을 한 명 이제 현장에서 채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미국을 중학교 때부터 지 아버지가 미국을 보냈어요. 유학이죠. 그래서 대학교까지 갔는데 이 친구가 대학 2학년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그리고 조금 뭐 그 친구 말로는 뭐 마약 비슷한 것도 막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귀국을 시켜서 공부를 우리나라에 좀 더 배워서 자격증을 따라 그래가지고 안전 자격증을 땄어요. 그게 또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러 왔는데 이 친구가 고졸이라고 써놓고 자격증은 갖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2년 다녔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2년이라도 다닌 거 혹시 증명을 떼오면 그 다닌 그 학력을 인정받으면 월급이 조금씩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미국에 너 영어 잘하니까 미국에다 전화해서 그 학교 2년 다닌 거 졸업장 좀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미국의 공증사무실에다 전화를 해서 그 전화한 공증사무실에다가 돈을 주고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자기 이름 다 대서 그 다녔던 사실, 2학년까지 다녔던 사실을 좀 증명서를 공증해가지고 좀 보내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졸업장이 왔어요. 4년 졸업장이. 근데 왜 2년 다녔는데 왜 4년 졸업장이 왔나? 아니, 미국인의 나라는 그냥 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는지 모르는 거야. 3학년 다녔는지 4학년까지 다녔는지. 근데 다닌 기록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학교 다녔습니다야. 그러니까 4년 졸업장이 온 거예요. 근데 4년 동안 우리 그 이준석도 마찬가지지만 전한길 강사가 얘기한 게 뭐예요? 정확한 그 과에 대한 것이 표기가 좀 지지부진하다 이거야. 정확하게 무슨 과를 4년 다녔고 학점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고 그냥 이 학교 졸업했습니다야. 그러니 가짜 아니냐 이거지. 그죠?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국풍 선배님 베트남에서 들어오셨습니다. 베트남? 아니, 저기 이재명 베트남에서 왔죠? 베트남에서 왔어요. 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최재형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분은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했다네요. 그 사람도 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 오셨는데 우리 침묵하지 맙시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야 되는 데는 많은 분들이 입을 열고 얘기해야지. 아유, 아닌가벼. 이재명 대통령이 뭐 돈 20만원 준대. 뭐 선거하기 전에 준대. 그러면 또 근데 중요한 거는 6월 3일날 한번 까보자 이거죠. 진짜 정원호가 될지 아니면 박찬대가 될지 추미애가 될지 누구요? 김부겸이가 될지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죠. 전재수는 통일교에서 뭐 돈도 받았다고 하고 시계도 받았다고 하는데 부산시장 되면 그 죄가 또 다 없어집니까? 가짜로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 이재명의 진짜 오른팔 왼팔 중에 뭐 김용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2심까지 5년 확정이 받은 사람이 3심에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사람을 뭐 국회의원 출마하면 그러면 뭐 무죄 줍니까? 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풍 81님, 말일쯤 오세요? 어머나, 그러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 복수 전공이에요? 컴퓨터하고 경제학 복수 전공. 아우, 그러면 무지 훌륭한 사람이고 무지 똑똑한 사람이네. 근데 지난번에 전환길 강사하고 끝장 토론하는데 머릿속이 딱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한계가. 그냥 그래서요. 아닐 겁니다. 어쩌라고요. 뭐 몇 마디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응?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 지금 진짜 지금이 위기입니다. 위기. 정말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없어질 건지 아니면 민주공화국에서 북한만 바라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하고 싶어하는 그 정동영 따라서 이제는 조선 이야기만 하고 평양에서 보는 노동신문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이다. 최고인 사람이다. 왜? 무지한 사람들 그 사진 보면 그거 신문만 매 들여다보면 거기다가 이재명이 한 소리, 야 우리도 북한처럼 1인 체제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이 이렇게 셉니다 하면서 이재명 설라발 치면 또 이재명 공화국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멸망을 시키고 고려 연방제를 하면 어떡합니까? 고려 연방제는 여러분들 누가 뿌린 줄 아시죠? 김대중이가 고려 연방제를 하자고 했잖아요.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 김정은이가 진짜 저기 있고 막 김대중이죠. 김대중. 김대중이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광주 사태. 아유, 정말. 베트남에서 들어왔어요. 한우정원님, 베트남에서 들어왔어. 베트남에서 벌써 들어왔어요.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들어왔어요. 이미. 미국에 3,000개 대학이 있는데 90권 정도 학교라고 합니다. 김승재님은 저는 그 이준석이 미국에서 졸업을 했다고 하면 그 졸업장이 그냥 4년제 정확하게 졸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똑같은 졸업장 갖다 들이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 보면 뭐 이렇게 나왔다, 내가 그 학교 다녔다, 아니 다닌 거를 뭐 아니라고는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 야외에서 학사모 쓰고 찍은 사진이 있든가 졸업식에 참여를 한 사진이 있던가 뭐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아유, 맞아요. 우리 베트남에서 비행기 타고 왔을 텐데, 진짜 비행기가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지 않았나.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죠? 아니 베트남에서 뭐 세일즈 외교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세일즈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 작품이고 그 다음에 원전 확대하고 원전 수출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 거잖아요. 근데 뭐 지가 거기 가서 뭐 원전 베트남하고 확대를 해? 야, 아마 외국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는 벌써 격이 다르게 느낄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 그 등치 보세요. 어느 나라 국가 대통령하고 딱 견줘도 까딱없는 그런 체격이잖아요. 그죠? 학점을 못 받아서 졸업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김승연이 실제로 졸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학점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주 28일, 29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28일 날 김건희 여사 항소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잖아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죄 줬다고 해서 항소했고, 왜? 무죄 주면 항소하지 말라 그랬거든, 이재명이. 근데 검찰도 또 항소했어. 왜? 김건희 쪽에는 1년 8개월 그냥 달게 받았는데 항소했잖아요. 검찰이. 결국에는 1년 8개월짜리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왜냐면 그 집행유예 줄 권리가 되잖아요. 아니 그게 뭐 감옥살이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28일날 김건희 여사가 석방이 되고, 그리고 29일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집행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받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감형으로 뭐 집행유예로 뭐 풀려나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기다려봐야죠. 하늘에서 천둥별이 오거든. 그 골프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느님, 저 사람 골프를 너무 잘 치니까 벼락 좀 때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도 벼락을 때렸는데 그 기도한 사람한테 때린 거 죽으면서, 아유 하느님 왜 나한테다가 벼락을 쳤습니까? 했더니, 야 내가 벼락을 쳤는데 진짜 벼락도 잘못 쳐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정원님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고요.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내라는 아니었다. 지금 20대가 이제 많이 깨우친다고 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어느 순간에 이 내라는 몰이 해갖고 지금도 뭐 친이 쿠데타니 뭐 2차 계엄까지 얘기한다고 했더랬더라 하면서 계속 내란 몰이를 끌고 가잖아요. 벌써 이미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아직도 뭐 2차 계엄이 어쩌고 하는데,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선 김건희 여사 집행유예 정도로 해서 풀려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상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맞아요. 자유 대한민국 어게인이고요. 우리 하늘정원님 우리 토요일인데 아주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국풍 81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국에는 끝물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윤 어게인을 사랑하는 분들만 남는 겁니다. 개딸들 다 와서 있다가 다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2시간 동안 제가 쓸데없는 얘기 했지만, 진심은, 그 많은 얘기 중에 진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담화문을 발표했지 내란을 선포하진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는 무죄가 답이다. 그리고 석방이 돼서 법률상으로 이재명 쫓아내고 다시 대통령 복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재심 청구해서 문영배 후임자가 지난번에 판결한 것은 잘못됐으니 현직 대통령은 보름 이내에 나와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 그 판결이 없으면 다시 대통령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할 얘기고, 향후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석방돼서, 저는 미국으로 좀 이민이라도 가서 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좀 평온한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숙제가 많이 남았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이란 전쟁하는데 뭐 도와주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상병 출신이 사드가 철수했냐 물어보니까 알아서 상상하라? 그리고 그 누구야, 상병 출신 국방부 장관 동영상 보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경례하는 것도 몰라. 정말 별을 자그마치 한 50개나 지금 잘라냈다 그러고, 계엄에 관련된 그 군들은 전부 다 잘라냈다고 하는데, 지금 군이 완전히 그냥 진짜 3단봉이 가짜 3단봉이 아니고 진짜 총을 다 뺐고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모두 항복하게 만들어 놓는, 그래야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산? 진짜 치매 걸리면 국가에서 환수한다는데, 치매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맨날 옛날에 이완영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엄청 하지만, 봉이 김선달은 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이재명이는
군대를 3단봉 지어놓고 우리나라 군대를 무력화시켜서 북한 쳐들어오게 해서 북한 앞잡이가 되는 순간 이게 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앙크벤 앙크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국붕 81님 아유 감사합니다. 짱. 우리 김승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정원님도 감사드리고요. 아유 많은 분들 우리 참참님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저녁 8시에 나타나겠습니다. 8시 반에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옛날 곰봉 곰봉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 곰봉 곰봉 많이 썼죠. 곰봉.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